해피아의 기본이 낙하산, 그 다음에 보훈인사,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돈 문제인데 더 큰 거는 당연히 돈 문제겠네. 그죠? 돈 문제 맞죠? 김빼기 있기 없기. 없기. 맞습니다. 돈입니다. 아주 치사한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란법 말씀드렸죠. 이게 청탁금지법으로 영업력이 위축되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유거든요. 아, 느낌이 확 오네.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해달라며 한국상급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조선해운사가 한국상국과의 접촉을 꺼려 영업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이거 근거 찾기 힘들어요. 뭐냐면 한국상급이 10년간 단기 순이익을 받는데 매년 상당한 편차가 있어요. 공직유관단체 이후 뚜렷한 감수세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특히 한국상급 회장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금은요 5년 전과 비교해서 한 4배 이상 올랐어요.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브랜드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KBS에서 보도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열받고 그렇게 섣부른 투자, 잘못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걸 결국에는 소비자가 해야죠. 국민들의 몫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소비자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전기값이 좀 한두 푼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진짜 이유하기 아주 힘든 그런 이유인데 뭐 영업력이 위축됐다고 근데 성과급은 4배로 올랐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조금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2019년 해수부가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도 한국상급은 선박 안전검사 불량 등 세월호 참사 때와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어요. 나아진 게 없었고. 네, 나아진 게 없었죠. 바뀌지 않았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상급과 함께 안전 인허가 등을 수행하는 같이 이게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된 곳이 한 150곳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민변 노동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요. 이번에 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직유관단체 그러니까 한국상급에 손을 들어준다면 이게 공직융화단체 그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상급에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공직유관단체들도 의무나 규제를 벗어나고 싶어서 줄소송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예측이죠. 예측이 아니고 벌어질 일입니다. 이건 그렇죠, 당연하게. 진짜 그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영업력이 위축됐다는데 근데 그 성과급은 4배. 이 사람들이 이 계속 그 공직유관단체에서 이 제외시켜달라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그 막대한 그 수입료를 주면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그런 정확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좀 우픈 상황이에요. 우픈 상황. 이유가요. 한국상급은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기관이란 소리죠. 잘 아시죠? 김영란법 뭐냐면 2015년 이게 김영란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당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고요. 해당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 한국상급의 요구가 청탁금지법에서 이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냥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한국상급은 업체들한테 접대 받겠다. 접대 받고 영업하려고 보니 김영란법이 접촉이 되니까 우리 한국상급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해달라. 아주 뻔뻔한 요구예요 이거.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 그 맛이 기억나요. 미쳐도 단체로 미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업체에게 접대 받겠다고 정말 내가 열받는데 304명이 처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를 잊고
공직 유관 단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업체에게 접대받고 돈 받고 부실 검사하고 부당 승인 내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해피해가 공식적으로 부활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 소관 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국성급의 소관 부처. 그 소관 부처의 그 의견은 뭔가요, 그럼? 그 원래 소관 부처는 해수부죠. 네네, 그렇죠. 해수부인데 해수부는 계속 그걸 반려했기 때문에 네네. 그 해수부에서 이제 계속 반려하니까 이제 한국성급이 정부 그냥 인사혁신처에다가 바로 이제 이걸 넣은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계속 반려한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성급의 소송을 끌고 간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인사혁신처예요.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이전 안전 감독 업무와 관련해 공직 유관 단체에 추가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기관으로 한국성급이 대표적이라고 아직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한 입장이죠. 즉 한국성급이 잘못해서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직 유관 단체가 되었고 아직은 한국성급을 니네가 투명하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 그냥 계속 관리 감독하겠다는 취지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액의 수임료까지 불사하고 대형 로펌을 끼고서 지금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니 물론 이게 판단은 행정법원에서 해야 되죠. 법원의 몫이겠지만 이게 또 거기도 믿을 수가 있나요? 참,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뼈저린 반성, 그다음에 그 성찰을 해도 이 모자란 곳이 한국 성급인데 반성커녕 오히려 옛날이 그리워. 옛날이 그리워. 더 땡겨야 되는데. 땡겨오고 싶어. 뭐 그런 이유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 소송까지 하고 있고. 아까 그 제가 로펌 얘기 잠깐 여쭤봤었는데 물론 이제 대형 로펌이라 그러니까 딱 한 군데 기억나는 데가 불에 딱 떠오른 데가 있는데 거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그 맞아요. 김앤장이에요. 그렇죠? 네. 한국성급은 그 국내 최대 로펌이죠. 김앤장과의 계약에 막대한 수임료를 내걸었어요. 1심 소송 착수금액 1억. 대관 업무 관련 법률 자문 착수금액 3억. 잠깐만요. 대관 업무 관련 법률 자문에 3억. 네. 그리고 성공 보수를 따로 책정해서요. 각각 소송에 2억 원. 그러니까 모두 9억 원이죠. (9억이요) 예. 여기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대관 업무. 이 대관 업무라는 말이 저는 맨 처음에는 어디 무슨 뭐 체육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뭐 빌리는 그런 뭐 대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런 것도 대관 업무라 그러고 또 어떤 관청이나 이런 데에 그 주요하는 업무를 또 대관.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전기 공사를 좀 해봤지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대관 업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대관 업무가 뭐 통상 뭔 뜻이냐면 국회나 관련 정부 부처를 상대로 우호적인 규제나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결국에 로비 얘기네. 네, 로비하는 거예요, 로비. 우리나라에서는 로비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걸 대관 업무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자문료가 3억 원이요. 이거 수임료로 주는 거예요, 3억 원. 어이가 기가 막히죠. 이거 세금으로 갖다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이게 다. 그렇겠죠. 뭐 김앤장이라는 거는 뭐 처음에 소송 얘기하고 대형 로펌 말씀하실 때 그때 딱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연구님 다 PD 오셨을 거예요. 거기 참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은 곳이라 이곳이 참 한국성급 정말 대단한 단체입니다. 대가리가 단단한 단체. 접대를 노골적으로 받겠다고 그날이 그리워서 옛날이 그리워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을 보면
여지껏 그 인허가를 담당했던 그런 업체들에게 이 갑질이란 갑질은 다 했겠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뭐 대관 업무요? 아니 뭐 김앤장 시켜서 로비까지, 뭐 김앤장이야 뭐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러겠죠. 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처장님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게요. 예.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검사와 부당 승인, 이른바 해피아 문제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곳이 한국성급이다. 한국성급은 정부를 대신해 선박을 검사하는 곳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됐다. 채용 투명성 등을 요구받게 됐고 국정감사도 받게 됐다. 국정감사. 예. 그런데 한국성급은 공직자유관단체에서 빼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한국성급의 요구인데 그 한국성급의 주장은 첫째, 공개 채용만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이유와 둘째, 청탁금지법으로 영업력이 위축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 다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유고 억지 주장입니다. 누구들처럼 국민을 그냥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성급은 정부 즉 해수부에 여러 차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자신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로펌은 김앤장이고 총 수임료는 9억 원이다. 특히 대관 업무라는 이름으로 불법 로비 자금 3억 원을 책정하고, 불법인지 로비라고 안 붙였으니까 불법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국회와 국가기관에 로비를 하고 있다. 마지막 판단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연구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 김앤장이라고 하니까 김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하고 저하고는 이 질이 틀린 곳이거든요. 퀄리티가 틀리죠. 그리고 다음에 욕 나올 것 같아. 자, 소장님.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그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그 인사, 그 어떤 불법 인사겠죠. 그렇죠. 불법 청탁, 그리고 접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 그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 네. 이 얘기군요. 참 감탄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줘. 브라보. 브라보.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게 정말 인도급을 쓰고 이게 이 생각조차 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호 참사로 무고한 국민 304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반성을 하고 또 자기 자신들 한국성급이 자기 자신들이 이 검사하고 허가를 내준 그런 배들이 사고가 결코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 검사라든가 모든 그런 업무에 좀 몰입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하고 책임감을 갖고 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옛날에 접대가 그리워졌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달라.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해피야 인간의 집단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무슨 피야 들어가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공식적인 부활을 알리는 전주곡인가? 소송이? 그런 것도 같아요. 아까 그 이용호 변호사님이시죠. 그분의 우려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면 또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송 분량 생각해서 오늘은 이것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월호 참사 때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인물이 전정윤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재판 때 한국성급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전정윤의 제목 중 하나가 한국성급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거였거든요. 한국성급이 네. 한국성급의 업무를 방해했다. 네. 근데 한국성급에서 탄원서를 어떻게 냈냐면 우리는 업무 방해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무죄다. 이렇게 탄원서를 낸 거예요. 재판에 제출한 거예요. 아니 이게 업무 방해한 게 맞거든요. 근데 안 했대.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 한국성급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를 받았어요. 아니 정말 아주 그냥 뿌리까지 썩은 해피아 집단이에요 이게. 이제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데에서 지금 우리나라 배들의 그 승인을 내주고 있는 거죠. 안전검사를. 뭐 일은 잘할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해피아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또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된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또 정부도 그 의지대로 간다고 그랬고 그걸 위해서 싸웠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아직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그 이번 정부의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안전에 관한 그런 인식이 일반 국민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 안에 이런 썩은 집단이 다시 살아난다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굉장히 우려가 깊어집니다. 이거 섣불리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규제 완화라는 게 이게 허울 좋은 그 명분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규제를 풀기 시작하고 위험에 국민을 노출시키고 그런 재난 비즈니스 업체에서 그런 기업들이 다시 생기게 되고 세월호 참사의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이명박 정권 때 그 규제 완화시켜놓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되돌아가는 겁니다. 뭐 처장님 말씀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한국성급이 하는 짓과 같은 짓을 하는 집단들이 도처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호 변호사님의 이야기대로 이번 행정소도에서 법원이 공직 유관단체인 한국성급을 제외시키는 그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성급이 이긴다면 다른 공직 유관단체들도 뭐 의무나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당연히 그러겠죠. 줄 소송이 예상된다고. 이거 법원이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앞서 말씀드린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성급 때문에 안전, 인허가 관련 수행하는 159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됐거든요. 김영란법.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채용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접대도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이 159시 가만히 있겠어요? 전부 공공보건단체에서 빼달라고 소송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인사혁신처도 그 몇 개의 기관에서 계속 하면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계속 소송하면 있잖아요. 인사혁신처도 이거 귀찮고 지치니까요. 규제 완화라고 이름 붙이고 있잖아요. 규제 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그러면 다시 위험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렇죠. 또 그걸 방관하는 정부가 되는 거고요. 이거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뭐 일상의 안전이 이러한 집단적 이익을 쫓는 나쁜 놈들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것을 그냥 또 눈 뜨고 지켜볼 수 있느냐. 아 정말 걱정인 거예요. 자 뭐 다들 그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그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민의 안전 이거 완전히 그 뒷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법원에서 이 똑같은 판단으로 한다면 이거 진짜 이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줘야 되고 좀 강하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이런 문제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거. 그렇죠. 예. 뭐 제가 뭐 언론 칭찬은 뭐 잘하지 하도 하도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요번 그 KBS 그 탐사 보도팀 양희은 기자님 예, 진짜 중요한 그 기사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게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의원실하고 아마 네. 자료 소통을 하면서 네. 그 자료들을 보고 아마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야죠. 그렇죠. 왜냐면 일상의 안전이라는 게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그 규제 완화라든지 공공유관단체에서 빼주면 바로 그냥 할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뭐 낙하산 인사 할 테고 거기다가 아는 사람 채용해주고 학연 지연 다 발휘할 테고 그렇죠. 거기다가 아니 업체 만나가지고 야 이번에 좀 찔러넣어봐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야 이거 좀 살살 해줄게. 돈 안 주면 야 오늘 니네 없어. 이거 갑질 다 해줄 거고 나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자 우리 연구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그 긴급 점검 어떠셨나요? 지금 뭔가 그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 아마 그 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상의 안전, 국민의 일상의 안전이 이런 인간들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우리 할 게 없다 이렇게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국민의 내 자신 또 우리 미래의 그 인권,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당당하게 항의하고 그렇죠. 의원실에 전화 돌려야죠. 의원실 전화 돌리고 또 그 해당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 상임위원회에도 연락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사혁신처라든지 해수부 네. 쪽에도 이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내줘야죠. 얘기해야죠. 그 해수부라든지 인사혁신처 보면 그 민원 하는데 자유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이거 올려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 물론 이제 재판부도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깊이 고민해야 되고 이거 고민할 것도 없잖아 이거. 할지 모르겠어요. 재판부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자, 우리 4.16 안전사회 연구소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위해 먼저 가겠습니다. 그걸 먼저 가는 거죠? 예, 우리 연구원님들 저희와 같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또 저희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또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 당당하게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여러분 저희 4.16 안전사회 연구소 별별 연구소 TV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구걸합니다. 다 구걸하기로 했어요. 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이만 마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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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